현실의 아말감. 우리가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에서 언급했던 슬라이드 기법을 통해 심상을 만들어내면 물질 세계라는 거울이 이를 현실로 실현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상 외에도 자기 세계의 층에서 지속적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변하지 않는 배경을 유지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거울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얼굴은 같지만 거울마다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감정적인 뉘앙스, 기분,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미묘하지만 포착할 수 있는 뉘앙스들이 구별되어 느껴지는 것이다. 각각의 거울 속에서 그것은 착하거나 화내는 모습이거나 건강하거나 아파 보이거나 매력적이거나 호감 가지 않거나 따뜻하거나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거울의 반사면은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어야 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미지 전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명과 배경의 색깔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뿐 아니라 거울 자체에도 요인이 있다. 중세시대 베네치아인들은 거울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했다. 베네치아의 유리거울은 놀라운 품질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거울에 그런 특별한 속성을 부여했던 것은 유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보통 거울보다 베네치아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거울에 반사된 얼굴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알고 보니 베네치아 상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 그들은 거울의 반사면인 아말감 칠에 금을 섞어 넣었는데 그래서 반사된 색의 스펙트럼에서 따뜻한 색채가 강했던 것이다. 당신도 자신을 위해 이중 거울의 작은 한 부분을 이처럼 개량할 수 있다. 당신의 세계의 층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자신만의 특별한 아말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현실의 여러 환경에 대한 태도, 즉 현실에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서 세계의 층을 구축한다. 이런 관계의 스펙트럼에서 우세한 배경이 될 하나의 본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은 세상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공식을 본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화날 일이 생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토해내지만 좋은 일은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다. 마치 조개가 반사적으로 껍질을 여닫듯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제는 조개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꿈에서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이로운 일인지를 맛보라. 세상을 느끼는 감각의 방향을 본선에 맞추어 의식적으로 조정해 보면 그에 따라 거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조종하는 당신의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기억해보라. 어린 시절 세상은 정말 당신을 잘 보살펴 주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과거를 되살펴보라. 옛날 시골 할머니 댁에서 뭔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마음의 눈은
그 먼 옛날로 돌아간다. 그때 당시는 편안하고 평온한 기분이었다. 가끔은 기억의 조각들이 매우 뚜렷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엌에서 너무나도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다. 할머니는 빵을 굽고 계신다. 아니면 당신은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앉아 있거나 산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 그때는 어땠는가? 그 특별한 평온감이 떠오르는가? 그때는 그랬던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보살펴줬고 당신은 그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기만 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특별한 불만도 표하지 않았다. 당신은 마냥 좋았고 그게 전부였던 것이다. 아이는 투정을 부릴 때도 불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엉엉 울고 발을 구르고 두 손을 휘젓지만 세상은 살금살금 부드럽게 그를 안으면서 다정하게 말한다. 그래 아가야, 뭐가 묻었니? 손이 더러워졌어? 자, 그럼 가서 씻자. 그 작은 아이는 그렇게 자라난다. 세상은 최상의 것들을 그를 위해 모아두고는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로 주고 사랑으로 돌봐준다. 세상은 자신의 제자를 보살핀다. 세상의 총아, 귀염받는 아이다. 이 행운아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새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는 자신이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지금보다 그때가 모든 것이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왜 삶의 색채가 바래지고 그 평온함이 근심스러운 불안감으로 변해버리는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문제거리가 많아져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성향을 얻어가는 것이다. 불만감은 그저 편안해하는 만족감보다 더 강력한 감정이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람은 자신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제자는 은혜를 잊고 버릇이 나빠져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세상은 날로 높아져가는 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이고 그래서 세상의 총하는 불만을 토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나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날 위해 주지 않는군. 그는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불만이 가득 찬 영혼과 변덕스러운 마음은 이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만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은 거울이기에 씁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현실은 그 사념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쁜 쪽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불만의 이유는 늘어가고 그리하여 세상과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는 것이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한 시절의 총아로 귀여움을 받던 사람은 어느덧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세상이 당신에게 빛을 갚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다. 참 딱한 일이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거울에 비치는 어떤 불쾌한 면을 보고
거기에 주의를 뺏겨서는 불만스러운 태도로서 반응한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다. 반영되는 현실은 마음속의 심상을 따라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리하여 각 사람의 세계의 층은 갈수록 그 생생한 색채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암담하고 혼란스러워지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 그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 어린 시절의 아이스크림 맛, 상쾌한 기분, 밝은 희망과 삶의 즐거움으로 말이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다. 하지만 믿지만 말고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라. 스스로 의식적으로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세계의 층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당신이 외부 세계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런 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다.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것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보라. 현재가 당신이 바라는 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그리 나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나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서 있는 땅에서 불길이 치솟지도 않았고 야생 짐승들이 뒤를 쫓아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흥미를 잃은 후부터 많이 변해버렸다. 세상이 당신을 안고 어르고 할머니의 빵을 먹여주고 동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기억하는가? 하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당신과 세상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렸다. 평온한 천진난만함이 소외감으로 바뀌고 신뢰는 의심으로 변해버리고 우정은 타산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당신을 버리지도 않았다. 세상은 다만 쓸쓸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냉담한 태도로 서운하게 구는 이의 친구 곁을 묵묵히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세계를 돌아보라.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당신을 보살피고 있다. 이 나무와 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 자라고 피어난 것이다. 바로 이 태양과 하늘, 구름들도 당신은 신경조차 쓰지 않지만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일과에 지친 힘든 하루 끝에 저녁이 오면 창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린다. 그 때문에 당신은 휴식을 취하고 안락함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이 분명히 나빠졌으며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무심히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울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고 따라서 당신 생각이 반영으로서 그런 현실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자, 이제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함께 그렇게도 좋은 시간을 보냈던 당신을 늘 보살펴주던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세계인 것이다. 당신이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제 당신은 돌아와 세상과 함께 있으므로 모든 일도 다시금 옛날처럼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는 두 번 다시 배웅망덕하게 충실한 옛 하인을 욕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재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거울의 법칙대로 세상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참을성과 자제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형성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임을 이해해야 한다.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경우에도 아말감 공식을 반복하라. 행운을 만나면 과연 세상이 당신을 염려하고 보살피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잊지 마라. 사소한 일이라도 그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라.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모든 것이 의도 조율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의 반응은 한결같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태도여야 한다. 운이 좋으면 그 일에 특별히 주의를 보내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의도 조율의 원칙을 따르라. 그러면 당신은 늘 행복한 인생 트랙에 머물 것이다.